홋카이도 예약했는데 어떡해? 일본인도 피한다. 지금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동시에 경고를 내놨거든요. 홋카이도 동부 쿠리레구 일대에서 수년 내 규모 9 이상 초대형 지진 가능성. 400년 주기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홋카이도 대학, 그리고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가 공동 조사했습니다. 쿠리레구는 태평양 반과 오호츠크판이 맞닿는 거대 지진대죠. 과거 기록을 보면 17세기 초 1611년에서 1637년 사이 규모 8.8급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연구진은 주기상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됐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400년 주기라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느냐? 일본 연구진은 단순 연도 계산이 아니라 해저 퇴적층 분석과 쓰나미 흔적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 지층에서 확인된 거대 쓰나미 퇴적층 간격이 약 400년 전후라는 겁니다. 단순 미신이 아니라 지질학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죠. 더 주목할 부분은 해저 관측 장비입니다. 2019년부터 해당 해역에 설치된 관측 장비에서 판이 매년 8cm 이상 이동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c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00년 누적이면 20m 이상입니다. 연구진은 이 정도 변이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규모 9급 파열이 일어날 조건은 갖춰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내에 규모 7.8에서 8.5 지진 발생 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10%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재난 분야에서 90%는 사실상 대비 단계 돌입을 의미합니다. 야후 재팬 베스트 댓글 좋아요 18,000개짜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준비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다. 공포를 쌓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체념과 준비의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댓글 좋아요 12,000개는 홋카이도 지사 발령 거부 신청했다 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 있는 가정은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부모님 여행 취소시켰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댓글도 많습니다. 일본은 지진에 가장 단련된 나라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내진 기준은 더 강화됐고 조기 경보 시스템은 수초 단위로 작동합니다. 스마트폰 경보는 수십 초 전에 울리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규모 9.0 거대한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때 일본 동북부 산업단지가 멈추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생산 차질을 겪었죠. 지금 구조를 보면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핵심 교역국입니다. 첨단 소재, 정밀 부품, 일부 화학 소재는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만약 홋카이도 동부에서 규모 9급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20m 수준으로 덮친다면 항만과 공장, 발전소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행 리스크가 아니라 경제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한국도 완전히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동해를 통해 일부 쓰나미 파동이 전달될 가능성이 학계에서 거론됩니다. 그리고 2016년 경주 규모 5.8 지진 기억하시죠? 당시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일본 인근 지각 응력 변화와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하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난카이 해국 대지진 가능성 경고 발표했습니다. 남쪽의 난카이 해국, 북쪽의 쿠리레구. 야후 댓글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북쪽도 남쪽도 다 위험이라니 어디로 가야 하느냐? 불안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 예측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각 깊이 약 30km 중 일과 실제로 굴착해 직접 확인한 건 약 10km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간접 탐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1시간 전 예보만 가능해도 노벨상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홋카이도 여행이 3개월 뒤로 예약돼 있다면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정대로 가시겠습니까? 실제 일본 댓글창도 반반으로 갈립니다. 위험은 늘 존재한다 는 의견과 굳이 지금 갈 필요 있냐 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일본은 매년 수천 건의 지진을 겪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규모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재난 대응 훈련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피소 지정도 철저합니다. 전문가들도 공포 소비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행자라면 해안 저지대 숙소는 피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재난 문자 설정은 필수입니다. 기업이라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2019년 이후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 품목 국산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투자 관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방대산업, 내진 설계 기술, 재난 냉구르전 기업은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흐름은 읽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과도한 공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실제 발생 전부터 관광 취소가 대량으로 이어지면 지역 경제는 선제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근거 없는 과장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시점은 모른다. 준비는 하되 공포에 휩쓸리지는 말자. 이게 지금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가능성 여러분은 과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까요? 동해안 방제 인프라 강화, 공급망 재점검, 한일 공동 재난협력 체계 구축.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 리스크와 경제 이슈,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